지금 중국에선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임을 확정했고 총리를 비롯해 새로운 지도부도 확정됐습니다. 조직 개편도 일부 이뤄지는 등 시진핑 3기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중입니다. 5년짜리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올해 목표도 제시되는 만큼 전 세계에서 중국 양회에 보이는 관심이 아주 큽니다. 중국의 최신 트렌드와 경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중심잡기. 이번 주는 최근 진행 중인 중국 양회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지난 5일 전인대 개회식에서 리커창 총리는 자신의 임기 마지막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는 5% 내외로 제시했습니다. 작년에 5.5% 안팎을 제시했다가 3%에 그친 만큼 최대한 달성 가능한 수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3년임 첫 해에 2년 연속 성장률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설정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그 밖에 주요 경제 목표를 보시면 재정 적자율은 GDP 대비 3%로 작년 2.8% 대비 0.2%포인트 상향됐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려 경제 성장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도시 신규 취업자는 작년 1,100만 명보다 늘어난 1,200만 명, 도시조사 실업률은 작년과 같은 5.5% 내외로 잡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 내외로 억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올해 경제 목표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드러냈습니다. GDP 대비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목표를 제시할 정도로 중국의 고민이 깊다는 게 엿보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중국의 선택과 집중이 한눈에 보입니다. 중국은 올해 중앙정부 지출을 지난해 대비 6.5% 늘린 3조 7,890억 위안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중 국방비가 1조 5,537억 위안으로 7.2%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도 7.1% 올렸는데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과의 군비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R&D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실제 중국의 국방비는 더욱 많습니다. 친강 외교부장이 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헌법을 들어보이며 강조했듯이 2025년, 2027년이라는 구체적인 침공 시나리오가 나올 정도로 중국은 대만 통일을 위한 야심을 감추지 않는 만큼 군사력 확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과학기술 분야 지출을 2% 늘리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3,280억 위안은 우리 돈 61조 원을 넘을 정도인데 지방정부와 기업 투자가 제외된 만큼 실제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첨단 기술 분야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은 이번 양회 기간 수시로 기술 자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중국이 핵심 분야의 핵심 기술에서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유인 우주비행, 심해 및 심지 탐사선, 슈퍼컴퓨터, 양자정보 및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 혁신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 주석도 같은 날 전인대 장수성 대표단과의 분과별 회의에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장롱 공업정보화부 부장도 기자회견에서 6G 구축에 이미 들어갔다고 밝히는 등 중국은 첨단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협위원들은 우주항공 분야 개발도 강조했습니다. 달 연구 프로젝트, 행성 탐사 프로젝트, 상업용 우주비행 등의 연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헬리콥터도 자체 기술로 추가 개발한다고 하고 있죠. 세계 2위의 원자력 발전 설치 용량도 더욱 늘리겠다고 합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의 기술 개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해 기술 자립을 진두지휘하기로 한 것인데요. 중국의 내각 역할하는 국무원은 조직 개편을 통해 공산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통일 영도란 권력 분산형 집단 지도체제 방식과 달리 시 주석으로의 권한 집중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면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자 최고 지도자가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양회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다수 포진되는 등 중국이 관련 분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 양회 업무보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어떤 분야를 중국에서 중점 육성할 것인지가 엿보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들, 반도체나 관련 장비 분야인데요. 중국은 자국 최대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에 129억 위안, 약 2조 4,4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야를 중국이 계속해서 육성하기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미국은 물론 서방의 제재도 이어지는 만큼 쉽게 기술 자립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플랫폼 경제 육성도
있다고 중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나 가상현실,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의 분야에 호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 확대를 위해 가전과 신에너지차 분야도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에너지차 보조금은 지난해 말로 중단됐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선 소비 쿠폰 등을 통해 계속해서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중국의 전기차는 해외로 수출도 늘어나고 있죠. 그 밖에도 인프라 확대, 저출산 지원 등의 분야와 연관된 기업들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 속에 옥석을 잘 가려보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양회를 통해 조망해본 올해 중국 경제와 산업, 이번 주 중심 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아쪼 찌엔!